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존 래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 당국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존 래클리프 공화당 하원 의원은 5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 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은 제재 완화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hallenge with North Korea is visibility, and I think that my impression from the outside, like you as a member of an oversight committee of intelligence, is that we have very good collection.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외교적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have been. I understand and I appreciate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at are taking place. 래클리프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 개발 후퇴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말할 수 없는 또 자신이 알 수 없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가 백악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래클리프 의원은 정보 당국은 그대로의 진실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고 북한과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며 장기간 중단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 유연함을 보여줄 것을 바랐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한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어떤 결론을 내렸든지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fulfilling the promise of the 2018 Singapore statement, and we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sit down once again with the North. 네퍼 부차관보는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 속에 2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당시 정보 공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했다면서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most recent curiosity involving the disappearance of Kim Jong-un, I mean, definitely invited a lot of good, close info sharing and coordination between us and our colleagues in both Seoul and in Tokyo. 그러면서 한반도 내 어떤 사안이 생기면 미국이 가장 먼저 대화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면서 특히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2017년 미북 긴장 상황 등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더 잘 공조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유연함을 보여줬다면서 한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believe our side has been very flexible up until now, and we're looking for some flexibility on the part of the Korean side too. 네퍼 부차관보는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협상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국 명단에 북한 등 22개 국가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던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을 비롯해 몽골, 미얀마, 짐바브웨 등 11개 나라가 새로 추가된 초안을 EU 회원국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명단에 올랐던 모든 국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국 지정안을 만들었지만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공식 승인되지 못했으며 이번 명단 지정안에는 EU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점검을 더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당국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시티 호스텔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5일 VOA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독일은 대북 제재를 온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지난 2007년부터 대사관 건물을 임대해 시티 호스텔이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25 채택 이후 북한의 외교공간 임대가 금지되면서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독일 행정법원은 시티 호스텔 영업 수익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넘어가는 만큼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이 업체의 영업 중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설이 화성 15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2016년부터 순안공항 남서쪽과 평양 북서쪽 17km 지점에서 이 시설을 건설했으며 대형 건물 3개와 대규모 지하시설, 위성관측 방지 터미널 등이 있고 평양의 탄도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과 가까운 것도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시설의 정확한 기능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시설 규모와 배열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 지원을 위한 설계로 보인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